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민족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먹을 음식 장만과 제수용품 마련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일주일 앞둔 춘천 풍물시장. 벌써부터 명절 음식과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 쉽게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비싸고 아주 물건 사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경기도 나쁜 상태에서. 상인들도 덩달아 울상입니다. 높은 물가 탓에 애써 가져온 물건은 팔리지 않고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올라온 건 별로 아닌데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특히 이런 야채값 같은 게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는 거는 적고 가격은 또 못 올리고.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9% 오른 20만 3,34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정부의 할인 지원과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판매 가격까지 고려했는데도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9.2% 더 올랐고 축산물은 9.6% 뛰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4.4% 오르면서 설 차례상 비용이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소폭 내려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물가조사 기관들이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의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니 또 명절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율을 높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싸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랜드가 새해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선보입니다. 지난해 일부 1차 규제 완화 성과를 거둔 카지노 부문 경쟁력 확보와 함께 최고 수준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 확충에 나섭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승인받은 카지노 규제 개선의 순차적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카지노 출입 일수제를 시간 총량제로 변경하기 위한 환경은 이미 구축돼 생체 등록 방식으로 입장과 퇴장을 확인해 카지노 내 체류 시간을 확인하는 스마트 입장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 검증도 마쳤습니다. 외국인 전용 구역 운영 허가도 후속 조치를 마치면 영주권자까지 입장이 확대되고 베팅 한도도 3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핵심 시설인 제2카지노는 쇼핑몰,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기존 영업장도 27년까지 세단장합니다. 2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만큼 24시간 영업, 내국인 베팅 한도 상향 등 2차 규제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합니다. 작은 규제를 하나 푸는 것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좀 착실하게 또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복합 리조트 조성도 속도를 냅니다. 고원 관광, 웰니스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명상, 치유 등 건강 증진 전용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고 과학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산림청 100대 명품 숲인 단체의 숲에도 다양한 숲 치유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체험,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나섭니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일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한 48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롱스테이 상품을 개발해서 또 폐광 지역 특화 사업으로 옛 동원 탄좌 사북강업소에 조성되는 탄광 문화공원은 내년 6월 문을 열고 노인 요양시설, 게스트하우스가 포함된 태백 시니어 헬스케어 타운은 오는 2027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폐광 지역 통합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강원랜드의 카지노 경쟁력 확보와 웰니스 관광 우위 선점을 위한 행보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강릉과 양양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원주의 한 주택 화재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전기장판이나 아궁이 등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집 한 채가 폭삭 주저앉았고 잔해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에 탄 흔적이 역력한데 치우지 못한 잿더미도 그대로입니다. 맞은편 한 채도 지붕과 외벽이 무너졌고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2시간 40분 만에 꺼졌는데 별채에서 자던 60대 남성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불은 60대 아들이 있던 별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앞 본체에 있던 80대 노모는 간신히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처음 화재를 발견했을 때부터 불길은 이미 상당히 번진 상태였습니다. 이 현관여기 문이 멀게 벌레가지고 나보니까 옆을 붙었어. 그래 바로 신고한 거야. 벌써 이미 늦었어. 이쪽은 그때 연기만 꽉 차 있었지. 경찰과 소방은 전기장판의 전기적 결함, 아궁이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강릉에서도 주택 화재로 한 명이 죽었고 같은 날 양양에서는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졌습니다. 오늘 제천과 청주에서도 주택 화재로 80대 2명이 숨지는 등 겨울철 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에서만 화목보일러와 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107건에 달할 정도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전용기구를 사용하실 때에는 적정한 온도 설정과 타이머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고 화목보일러 사용 시에는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고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소방당국은 건조한 겨울철 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 심판을 방해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하는 내란 공범이라며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이 17일 오전 기준 57,910명을 기록해 청원 제출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해당 청원건을 의안에 준하는 과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강원 남부권 최대 수건 사업인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삼척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70.3km며 사업비만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 남부시군은 지난해 12월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인해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고성 출신의 창작무용 대가 김매자 무용가가 공연하는 창작무용 심청이 내일 강릉과 오는 23일 춘천에서 선보입니다. 창작무용 심청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와 현대무용이 결합한 공연으로 지난 2016년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초연된 뒤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국립무용단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심청은 김매자 무용가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대 졸업생 취업률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대학 알림이가 공시한 2024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9개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5.3%로 전년 66.6%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문대 7곳의 취업률은 평균 75.2%로 전년도 74.3%보다 0.9%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대학별로는 4년제는 경동대가 80%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는 59.8%로 가장 낮았으며 연세대 미래 69.4%, 가톨릭관동대 64.6%, 한림대 64.1%, 강릉원주대 62.1%였습니다. 전문대는 강릉 영동대 74%, 강원 도립대는 69.7%로 나타났습니다. 태백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자치단체 조직운영 관련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태백시는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신규 행정 수요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점을 좋게 평가받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운영 우수 사례 발굴 성과와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기능 인력 재배치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역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참가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15개 안팎의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비의 90% 이내 범위에서 국내 박람회의 경우 최대 200만 원, 해외 박람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또 8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우수 제품 포장재 개발 비용과 포장 인쇄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강릉시에 있는 제조업체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받아 4월 중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미래형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3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동해시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2월에 용역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관련 용역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